안녕하세요. 황남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회교과서는 72쪽에서 74쪽, 경상북도의 생활은 55쪽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소개 자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안내도, 포스터, 소개 책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안내도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주제입니다. 먼저 주제를 정한 뒤에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로 안내도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전체에 있는 문화유산의 위치, 분포, 특징을 알려주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내도를 만드는 학생들은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바로 백지도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을 공부할지 알아봅시다. 첫째, 문화유산들의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문화유산 파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넷째,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유산들의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유산은 이 문화유산입니다. 어떤 걸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입니다. 숭례문은 조선시대 1398년에 처음 세워져서 지금 623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화유산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할 것 같아요. 바로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751년 신라시대에 처음 세워져서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1900년대 초에 일제강점기 때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시작하였고 현재 1269년이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잡아온 문화유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화유산의 나이를 알아보았는데 전부 최소 100년 정도에서 최대 1000년이 넘는 시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유산이 파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8시 47분 숭례문에 처음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불길은 금방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점점 더 짙게 피어오르고 2층 지붕 아래 처마 틈새로 시뻘건 불길이 새나오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숭례문의 운명을 예측하듯 양형대군이 쓴 걸로 전해지는
숭례문 현판도 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밤 11시 50분 불길이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뒤늦게 지붕 해체 작업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불길은 지붕 전체로 번집니다.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50분쯤 2층 누각 일부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2층 누각의 3분의 1이 무너지더니 새벽 1시 55분쯤엔 1, 2층 누각 전체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600년 넘게 굳건히 서울 한가운데를 지켜오던 국보 1호 숭례문은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숯덩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최호근입니다. 새벽 1시 55분쯤엔 1, 2층 누각 전체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600년 넘게 굳건히 서울 한가운데를 지켜오던 국보 1호 숭례문은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숯덩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최호근입니다. 영상 속 숭례문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 걸 볼 수 있죠. 현재는 복원하여서 새로 지었지만 복원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유산의 파괴 사례를 보았는데 이게 마냥 먼 일만은 아닙니다. 여행은 즐겁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까운 곳으로 국내 여행을 떠나거나 해외를 찾는 여행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해변에서 휴양을 즐기거나 명소, 전시회에서 유명한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개념 상실 여행객으로 인해 훼손된 문화유산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양 있는 관광객들은 관내의 규율에 따라 정숙을 지키며 사뿐사뿐 감상하지만 무개념을 장착한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관내 규율은커녕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작품을 무려 훼손했다고 합니다. 무개념을 장착한 사람들의 경악스러운 행위들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셀카가 무엇이 중헌디? 아마 옛 세대들은 셀카가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것 마냥 구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셀카는 우리 삶의 기쁨이죠. 집, 맛집, 애인, 친구, 새로 산 물건을 사진으로 찍고 SNS에 올리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파스타를 먹는 진정한 순간은 목구멍에 파스타를 넘기는 순간이 아니라 나의 인스타에 올린 파스타 사진에 누군가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이죠. 하지만 값비싼 예술품이나 유적 앞에서는 경우가 다릅니다. 인생샷을 얻으려 혼신의 힘을 다한 나머지 예술품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2016년 포르투갈 리스본의 국립고대미술박물관에 방문한 한 여행객처럼 말이에요. 그는 300년 된 성 마이클 동상과 친하게 셀카를 찍으려고 했는데요. 사진을 찍으려고 다가갔다가 실수로 쳐서 동상이 그만 쓰러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어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지경이었죠. 이런 사례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2017년 한 여성이 왕관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던 자리에서 셀카를 찍으려고 합니다. 셀카봉이라도 휘둘렀던 걸까요? 그녀는 셀카를 찍다가 조형물에 부딪히게 되었고 줄지어 서 있던 다른 조형물들이 마치 도미노 쓰러지듯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의도하지 않았던 도미노 사태로 약 2억 원의 피해를 입혔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그나마 가만히 서 있다가 실수로 발생된 사건인데요. 이런 조형물에 올라가는 민폐 여행객이 꼭 한두 명씩 있다고 합니다. CNN은 포르투갈에 있는 126년 된 세바스찬 왕의 동상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2016년 한 남자가 인생 셀카를 찍기 위해 동상에 올라갔다가 동상을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동상은 무려 12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에 있는 300년 된 2개의 헤라클레스 상에 올라가 셀카를 찍으려다 동상 머리에 고이 얹어져 있던 대리석 왕관을 부숴버렸습니다. 조형물은 눈으로만 관찰하고 셀카를 꼭 찍고 싶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찍는 것이 개념 여행객의 기본 자세 아닐까요? 왕관을 부숴버렸습니다. 조형물은 눈으로만 관찰하고 셀카를 꼭 찍고 싶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찍는 것이 개념 여행객의 기본 자세 아닐까요? 영상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문화유산을 답사갈 때 지켜야 할 예절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모습이 보이죠. 이런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면 문화유산은 파괴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문화유산이 파괴되게 두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화유산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왜 보호해야 하는지 그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던 문화유산처럼 숭례문에서는 조선시대, 석굴암에서는 신라시대 등 문화유산에는 우리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봉산탈춤을 통해 조상들이 느꼈던 것과 즐겼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다양한 건축물들을 통해서 조상들이 바랐던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들을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책 72쪽을 보면은 신문이 나옵니다. 먼저 오른쪽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문화유산을 보러 갔을 때 이렇게 해설사 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문화재 지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화재 지킴이가 무엇인지 아래 자료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운동은 문화유산을 가꾸고 지키자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6만 명 이상, 지금은 8만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 지킴이란 문화유산 주변을 청소하고 화재를 감시하는 등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활동과 홍보 활동도 합니다.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림에서 괄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화재 지킴이입니다. 문화재 지킴이가 되어서 문화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거나 위험한 것들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문화재를 잘 보호하기 위해 훼손된 부분을 꾸준히 보수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문화재를 도난당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숭례문 화재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 그림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알려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마지막 말풍선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까닭은 우리의 역사와 현재 우리의 삶을 존중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문화유산입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과제입니다. 사회책 74쪽에 있는 표를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채워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주제 마무리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다양한 영상과 자료를 공부하느라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